근데 어디선가 계속해서 아군들을 생성해내는 예. 뭔가 그것도 무한대로. 군사 훈련소 역할 예, 예. 해내는 거네요. 예, 예. 이렇게 예. 이해를 해야 되네. 이거 면역세포랑 줄기세포를 지금 내가 15년 만에 이해를 했네. 자, 그러면 예. 줄기세포로 넘어가야 되는데 예. 줄기세포도 언제였더라? 2006년 7년? 예. 그때 뭐 황우석 박사 사태 이러면서 예. 거의 전 국민이 그거 많이 들었었거든요. 예. 금방 치료제가 나올 것 같이 너무 과장된 기대가 있었죠. 예. 그렇지만 실제로는 치료제가 나올 수도 없었고 그 당시에 그 황 교수님이 생각하셨던 것처럼 그 예. 세포가 만들어진 것도 아니었었잖아요. 그 당시에 예, 그거는 사실은 그게 어떤 세포냐면은 배아줄기 세포라는 거예요. 배아줄기 세포. 그냥 배아줄기 세포도 아니고 예. 그 너무 어려운 용어긴 한데 그냥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SCNT라고. 네, 너무 어렵네요. 예, 난자에서 그 핵을 빼버리고 네. 다른 핵을 넣어가지고 줄기세포를 만드는 이제 그런 기술이었어요. 어려운 기술이죠. 예. 아니 난자가 일반 세포보다 크다 그래도 거기다가 침을 넣어가지고 예. 거기 원래 있던 핵은 빼고 네. 또 다른 핵을 집어넣고 하는 이제 이런 기술이었고요. 지금은 이제 상용화 됐다고 할 수도 있겠나? 하여튼 그 이제 잘 되는 기술이 됐어요. 그로부터 한 15년이 지났으니까요. 벌써 지났으니까. 예.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거는 현재 치료제로 나와 있는 건 없고요. 현재도 그 기술이 이용돼서 치료제가 된 건 없어요. 네. 다만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그 많은 회사들 예. 그리고 글로벌 제약사들도 네. 이제는 이 줄기세포 이쪽 분야에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 제가 아까 이제 면역세포 말씀드릴 때는 항암제를 말씀을 드렸고, 네. 근데 이제 어떤 문제가 있냐면 그 어찌됐든 그 암 환자들은 다른 치료제가 있어요. 예. 항암제가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런 거를 맞을 수 있잖아요. 예. 대체제가 있어. 예. 예. 근데 어떤 질환에 대체제가 없냐면 퇴행성 질환 이쪽, 특히 중추신경계 퇴행성 질환 내지 손상되는 병들은 아무 약이 없습니다. 중추신경계라고 하면은 뭔가 뇌하고 척수 딱 두 가지. 파킨슨병 같은 예. 것들이 거기에 포함이 되겠네요. 예.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제 줄기세포 치료제가 우리나라에서 4개가 허가가 이제 돼 있어요. 예. 그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은 겁니다. 그리고 미국은 현재 줄기세포 치료제 허가된 게 없고, 네. 그리고 일본에서 작년에 하나가 허가된 게 있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제가 놓친 게 있다 할지라도 10개가 안 돼요. 줄기세포 치료제가 약품으로 허가받은 거가. 예. 줄기세포 치료제 일단은 넘어가기 전에 예. 면역세포 치료제에 대해서 확실히 이해를 했거든요. 예. 근데 줄기세포 치료제에 대한 이해를 먼저 좀 하고 예.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줄기세포는 우리가 뒤에 뭐 식물이 있는데 이런 네. 줄기처럼 생겨서 줄기세포인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줄기세포는 그 정의가 예. 자기랑 똑같은 거를 무한대까지는 아니래도 똑같은 세포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세포를 줄기세포라고 하고요. 또 더 분화해가지고 네. 특정 기능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세포를 우리가 줄기세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식물의 줄기에서 뭐가 뻗어 나오듯이 예. 계속 세포를 예. 뻗어낼 수 있는 예. 그래서 줄기세포. 예, 스템이 결국 그 줄기에서 온 건 맞아요. 네. 그렇게 된 거고, 이것도 역시 그 이렇게 설명드리면 좀 더 이해가 쉬우실 것 같아요. 다시 이제 골수이식으로 이제 돌아가 볼게요. 네. 그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그 백혈병 환자들이 백혈병 세포를 죽이기 위해서 항암제를 세게 쓰다 보니까 예. 자기 자신의 그 골수에 있는 정상 세포까지 다 죽여서 거기가 비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거기에 골수 이식을 했다 하면 무슨 얘기냐면 조혈 줄기세포를 넣어준 거예요. 조혈 줄기세포. 줄기세포기 때문에 얘네들은 자기랑 똑같은 걸 계속 만들어 가지고요. 골수를 다 채워줍니다. 그리고 분화하는 능력이 있어가지고 적혈구, 혈소판, 면역세포로 분화가 돼요. 그래서 결국은 골수 이식이라는 거는 조혈 줄기세포 이식이다. 이제 이런 거거든요. 결국 줄기세포 치료제는 손상된 거를 복원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면역세포는 파괴하는 능력이 있고 줄기세포는 복원하는 능력이 있어요. 이렇게 예. 이해를 하면 예. 되겠네요. 예. 면역세포와 줄기세포는 약간 방식의 차이다.
면역 예. 세포는 면역력을 가지고 병균을 세균을 공격을 해서 죽이는 거고 줄기 세포는 계속해서 자기가 줄기 뻗듯이 좋은 세포들을 만들어내서 뭐 적혈구, 혈소판, 백혈구 만들어내서 우리 아군을 많이 만드는 그렇죠. 세포고. 그렇죠. 적군을 죽일 필요는 없어요. 얘는 죽이는 기능을 하진 않아요. 근데 나중에 분화되면 할 수도 있지만 자기 자신은 그러지 못해요. 근데 어디선가 계속해서 아군들을 생성해내는 뭔가 그것도 무한대로 군사 훈련소 역할 해내는 거네요. 이렇게 예. 이해를 안 되네. 이거 면역 세포랑 줄기 세포를 지금 내가 15년 만에 이해를 했네. 그래서요. 그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제 허가받은 줄기 세포가 예. 이제 그 성체 줄기 세포라고. 예. 그 성체 줄기 세포는 황우석 교수님이 하셨던 거는 배아 줄기 세포 배아 계열이고 줄기 배아. 세포. 예. 그러니까 난자에서. 인간의 배아. 네. 난자와 정자가 수정해서 세포 하나가 만들어졌는데 그게 2개가 되고 4개가 되고 하면서 만들어지는 거고. 네. 성체 줄기 세포는 그 우리한테 다 있어요. 우리 성인한테도. 네. 그거는 그 아주 아기 때 태아 때만 있는 태아 이전 단계에 있는 건데 성체 줄기 세포는 우리 몸 안에 다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골수에 있고요. 네. 그럼 우리가 이제 골수를 남한테 줄 수가 있는 거지. 네. 골수에도 있고 그리고 지방 조직에 있고. 그래서 지방 조직 율에 뭐 중간엽 줄기 세포 이렇게 부릅니다. 거기 특정한 세포가 있거든요. 그리고 제대혈에도 있고 태반에도 있고. 네. 그래서 각 회사 연구자마다 자기가 된다고 믿는 거를 연구하죠. 그걸 뽑아내서. 그러니까 배아냐 성체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성체는 진짜 뭐 성인의 몸처럼 몸에 다 있어요. 이미 다 있는. 있어서 그게 골수도 있고 지방일 수도 있는데 있고, 온몸에 다 있습니다. 그걸 이제 성체 줄기세포라고 하고 하는 거고 반대로 이제 거의 난자정자 개념까지 들어가면 그건 이제 배아 줄기세포고. 뭔가 더 키워내야 하는 줄기세포고. 참 이렇게 해서 선생님을 잘 만나야 돼요. 그러면 아까 특히 중추신경계 질환 같은 경우에는 줄기세포 치료로 접근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 그러면 어떤 개념으로 가는 겁니까? 뭐 예를 들면은 중추신경계 질환이 아까 뭐 파킨스병 있고 또 어떤 것들이 있어요? 그 치매 뭐 치매. 그러니까 대표적인 중추신경계의 퇴행성 질환 전 세계에서 제일 환자 많은 거 알츠하이머병. 치매. 두 번째 파킨슨병. 그러니까 알츠하이머성 치매라고 하죠. 치매도 원인이 워낙 다양한데 그 중에서 제일 많은 거가 알츠하이머 병에 의한 치매. 그리고 두 번째가 파킨슨병. 그리고 세 번째가 루게릭병이에요. 그 척수 쪽으로 내려오는 운동신경이 파괴돼가지고 몸을 못 움직이는 거. 유명한 스티븐 호킹 박사. 평생 휠체어에 앉았던 이유가 그 이유잖아요. 근데 그분이 생각은 하잖아요. 그게 파괴된 게 아니고 근육만. 근육으로 가는 근육을 조절하는 신경, 운동신경이 파괴된 거예요. 그거가 세 개가 제일 그 1, 2, 3 그 환자 수가 많은 퇴행성 중추신경계 질환이에요. 근데 아직까지 물론 이제 여기저기서 개발한다고는 하는데 알츠하이머성 치매도 그렇고 파킨슨병도 그렇고 루게릭병도 그렇고 뭔가 제대로 된 치료제는 아직 없다라고 봐야 될까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이미 그 처방되는 약들이 있기 때문에 뭐 제대로 된 약이다, 제대로 되지 않은 약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는 안 될 것 같고요. 치료의 목표가 뭐냐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현재 나와 있는 약은 그 세 가지 질환에 대해서 악화되는 거를 늦춰주는 약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파킨슨병을 한번 예를 들어보면 그 어떤 증상이 나오기 시작하면 걸음 걷기도 힘들어지고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오는데 그 파킨슨병 같은 경우는 그 도파민이라는 우리 중뇌에서 그 있는 세포가 기능을 못 해가지고 오는 병이거든요. 도파민은 뭔가 뭐 흥분시키고 기분 좋은 거 전달하고 그거가 신경 전달 물질로 뇌에서는 그 여러 가지 다양한 이제 작용을 하게 되는데 그게 안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거를 만드는 중뇌에 있는 세포가 죽은 거예요. 그래서 그건 직관적으로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도파민 주면 되지. 그 도파민 줍니다. 그럼 개선되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증상이 개선된 거지 예전에 건강한 상황으로 돌아가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퇴화만 좀 늦추고 이렇게 되는 근본적인 증상만. 요거는 증상만 완화시키거나 늦추는. 질병의 진행 계속 갑니다. 이거는 그냥 가죠 계속. 그래서 어느 순간이 되면 더 심해지고 하면은 이야기 잘 안 들어요. 이제 그런 순간이 오면은
또 어떤 수술하는 방법이 또 있고요. 전극을 뇌에 꽂아가지고 그 많이 합니다. 그 수술을. 예. 그렇지만 환자 입장에는 그 몸에다가 그러면 전기를 공급하는 장치도 몸에 달아야 되고 결국 배터리겠지. 예. 제가 이제 본 적은 없어요. 근데 이제 많이 불편하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예. 몸이 너무 불편하니까 그 불편함을 감수하는 거죠. 이 손이 너무 떨리고 이러니까. 그 뭐 예를 들어서 몸에다 배터리 차고 네. 뇌에다가 전극을 꽂고 있고. 꽂고 있죠. 예, 꽂고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그 정도로까지 해야 되니까 하는 거고. 예. 얼마나 그게 그 질병이 이제 괴로우면 그렇게 하겠나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고. 네네네. 또 지금 제가 이제 두서가 좀 없어졌는데 네. 알츠하이머 그 병 같은 경우는 그 최근에 작년에 미국에서 네. 치료약이 승인이 됐어요. 예, 하나 이름이 뭐였더라? 그때 많이 기사화 됐었는데. 저는 그 회사만 이름이 생각나요. 바이오젠. 바이오젠. 네, 바이오젠에서 네네네. 아데카누밥이었나? 하여튼 뭐 이름도 어려워요. 그 아누누밥 모르겠다. 그 비슷한 이름. 뭐 검색해서 자막으로 넣어주시겠죠. 예. 그런 약이 있고. 네. 그거는 뭐냐면 그 일종의 이제 시열인데. 네. 알츠하이머 병은 왜 생기는 걸까? 네. 그동안 많은 과학자들이 그 서로 이제 공감대가 있는 부분은 뇌에 있는 신경 세포에서 만들어진 단백질이 네. 잘못 형성이 돼가지고 예. 뇌신경 바깥에 플래크 어떤 반점 같이 예. 저기 단백질 덩어리가 생겨가지고 그것 때문에 뇌신경이 죽는 거다라고 지금도 그거를 뭐 반박을 하거나 그러진 않고 네. 일단 그 타겟으로 치료제들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게 예. 아두카누밥 그 바이오젠이 개발한 약이 고 플렉 예. 그 단백질 덩어리에 붙는 항체예요. 그래 그걸 붙어가지고 걔를 없애주는 거죠. 불필요한 단백질 덩어리를 없애주는 거예요. 없애주는. 예. 그리고 이건 이제 그 신경세포 바깥에 있는 거고 네. 또 안쪽에는 타우 단백질이라고 또 다른 종류의 단백질이 엉켜요. 네. 안에서. 예. 그래서 요거를 타겟하기도 하고. 네. 그래서 양쪽을 다 타겟한 약이 나왔는데 문제는 환자의 인지 능력 저하 속도를 늦췄다. 네네네. 네. 그러니까 개선 효과 그겁니다. 좋아졌다가 아니라 나빠지는 속도를 늦췄다. 그렇죠. 그러니까 네. 알츠하이머 진행 속도를 늦추는 거지. 알츠하이머가 그냥 없던 상태로 되돌아가는 리버스라고 하는데 네. 되돌아가지 못하는 거지. 예를 들어서 인지 기능이 더 좋아졌다가 아니라 나빠지는 속도가 이 약을 안 맞은 사람보다는 늦어졌다. 그래도 치료죠. 그래도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허가가 됐지. 조기에 또 발견을 하면 되니까. 이제 그렇게 치료제가 현재 나와 있고요. 그래서 가장 최근에는 그 두 가지 단백질 엉킴을 동시에 타겟하면 어떨까? 이런 연구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두 가지 동시라면은 그 세포 바깥에 있는 단백질 엉킨 거, 세포 내에 있는 거 두 개를 다 잡으면 치료 효과가 확 좋아지지 않겠느냐? 알츠하이머 치료 효과가 더 좋아지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누게릭병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도 최근에 일종의 화학 물질 우리가 그걸 이제 저분자 물질이라고 불러요. 영어로 스몰 몰리큘 그대로 번역돼서 저분자 물질인데 약들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나빠지는 거를 늦춰주지 되돌리지 못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중추신경계 퇴행성 질환 혹은 척수 손상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약이 있다고는 하나 그 질병이 더 나빠지지 않는 거 정도로 끝나는 거지 그러니까 이전 상태로 좋아지지 못한다. 그렇죠. 요 세 가지 질환 공통점이네요. 또 척수 손상도 그렇고 이거는 이제 비가역적 질환이라고 하죠. 비가역적, 그러니까 되돌릴 수 없다. 시간을 되돌릴 수 없는. 그래서 지금 줄기세포 가지고 그쪽 질환을 치료하겠다고 약을 개발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줄기세포라는 겁니다. 최 대표님을 비롯해서. 신경줄기세포를 만들면 그 신경줄기세포가 손상돼서 죽은 줄기세포를 살리는 게 아니라 얘가 가서 그 자리를 대신 차지해서 그 역할을 하겠다는 거지. 마치 그 아까 제가 그 골수 이식 말씀드린 것처럼 환자한테는 지금 조혈줄기세포가 없으니까
다른 줄기세포 넣어가지고 그 기능을 만들어내는 거죠. 예, 똑같은 개념입니다. 근데 뭐라 해야 되나? 그러니까 조혈, 그러니까 피를 만들어내고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을 만들어내는 것과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신경계잖아요. 신경계. 그러면 뭔가 그 신경을 되살려내고 만들어내는 건데 그렇게 이제 가능할지, 물론 이제 가능하다고 보시니까 연구를 하시겠지만 어떤 원리로 줄기세포가 뭔가 작동을 하는 거라고 이제 기대를 하고 개발을 하시는 걸까요? 지금 신경줄기세포 그 왼쪽에 동그란 거, 그 환자 사람 인체하고 그 사이에 이제 동그란 부분이 있는데 그 제일 큰 이렇게 이제 그 돌기가 나와 있는 그 세포가요 신경세포입니다. 신경세포는 우리 몸에서 어떤 역할을 하냐면 신경 신호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죠. 우리 뇌에 있는 세포의 상당한 수가 적어져. 신호를 전달하는 신경세포. 그래서 저건 어떤 원리로 신호를 전달하냐면 생리학적인 전기 신호를 저 밑에 줄기로 쭈르르 보내는 거예요. 그럼 다른 신경세포가 받아가지고 또 전달을 해주고 그 결국은 그거가 우리 근육으로 가가지고 다리가 움직이고 팔이 움직이고 또 통각이나 이런 또 우리가 이제 센서리라는 거 어떤 그 우리 감각은 거꾸로 순서로 오겠죠. 그 순서가 반대로 돼 있어요. 우리 뇌가 또 인식을 하지. 왔다 갔다. 하나는 운동, 하나는 감각. 이러면서 중간에 또 릴레이 해주는 또 세포들이 있고 하여튼 그래서 요거가 되게 중요한 세포인데 굉장히 정말 재밌게도 전기선하고 똑같이 피복이 없으면 전기신호가 새는 거예요. 못 가요. 전선에 피복이 없으면 누전이 되듯이 이것도 누전됩니다. 신경이 누전이 돼요. 신호가 가지 못하고 이 전기신호가 못 갑니다. 그래서 지금 그거 돌돌돌 말고 있는 거 보이시죠? 그게 이제 희소돌기 아세포라고 그 전선으로 말하면 구리를 감는 피복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 요거 지금 소시지처럼 생긴 게 저게 전선 피복처럼 피복 역할을 하고요. 저게 지금 인간에게 원래 저게 돌돌돌 말려 있죠. 물론 어떤 병은 그거가 또 손상돼서 그 오는 병도 있어요. 뭐 오늘은 뭐 그것까지는 말씀을 안 드리고 그리고 그 위에 보면은 성상세포라고 보이실 거예요. 그거는 무슨 역할을 하냐면 얘네들을 돌봐주는 세포예요. 예를 들면 집안으로 말하면 쓰레기 버려주고 먹을 거 사다 주고 이러면서 얘네들이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세포. 보모 역할을 해주는 성상세포. 요 세 가지가 구비돼야 치료가 됩니다. 이 어느 한 가지도 빠지면 안 돼요. 신경세포, 희소돌기 세포, 성상세포 이게 세트로 있어야 된다. 그런데 요 세 가지를 만들 수 있는 더 일종의 어린 세포, 그 전 단계 세포가 신경줄기세포예요. 신경줄기세포는 자기랑 똑같은 걸 계속 만들 수도 있지만 그거는 이제 증식이라고 하고요. 분화하면은 요 세 가지 세포가 됩니다. 그래서 그 저 같은 사람은 요 신경줄기세포를 개발하는 겁니다. 그것도 방식은 여러 가지고. 물론 이제 방식은 굉장히 복잡할 테니까. 그래서 저런 신경줄기세포를 하나 잘 만들어서 그거를 투입을 하면 저게 우리가 고장난 신경을 고칠 수 있는. 그걸 기대하는 거고 당연히 쥐에서는 되고요. 쥐요? 쥐. 동물에서. 동물 실험까지는 하죠, 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어쨌든 개념을 보여드린 거고요. 좀 더 구체적인 말씀을 드려보면 작년 혹은 재작년 제가 이제 정확히 기억이 안 되는데 이 파킨슨 병은 그걸 이제 우리가 포브레인 전뇌라고 이제 부르는 부분이고요. 그게 이제 우리 인지하고 하는 이런 생각하는 거기 이제 미드브레인 그 중뇌인데요. 중간에 있어 중뇌입니다. 중뇌. 거기에 아주 작은 부분이 그 도파민을 만드는 신경세포가 있어요. 신경세포지 그것도. 그게 이제 도파민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 몸의 기능을 컨트롤하는데 여기가 또 고장 난 거죠. 파킨슨병은. 그리고 루게릭병은 그 밑으로 내려가는 신경으로 그 운동신경이 이제 고장 난 거고 다 달라져. 그래서 이제 그 파킨슨병 말씀을 좀 드려보면 제가 이제 이거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미국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인데요. 그 한인 과학자가요. 하버드 대학 그 교수님이실 거예요. 이제 의사는 아니고
그 이제 의과학자는 아니고 과학자신데 네. 그분이 그 일본의 그 시냐 야마나카 교토대 교수가 예. 그 유도 만능줄기세포 우리가 iPSC라고 그러는데 네. 그 여러 이제 노벨상 받은 이제 과학 기술이죠. 예. 그 세포를 분할을 시켜가지고 요 도파민 만드는 중내 신경 세포를 만들었어요. 오. 예, 근데 만들어진 거는 이제 오래 전인데 예. 그걸 환자한테 투여를 했습니다. 네. 아주 심한 파킨슨병 환자한테. 네. 그랬더니만 이 사람이 기능이 확 좋아진 거예요. 제가 알기로 그 환자 자체가 좀 그 원래 그 운동을 좋아해가지고 네네네. 뭐 스키니 뭐니 왜 좀 약간은 힘이 들고 약간 과격한 운동을 즐겨하던 사람인데 네네네. 연세도 많으시고 근데 파킨슨병이 돼가지고 그걸 하나도 못하게 된 거지. 그리고 계속 도파민은 투여를 받았고 네. 그러다가 이제 더 이상 그 약이 잘 안 듣는 상황에서 이 임상시험에 참여를 했고 그래서 자기 피부 세포를 떼가지고 그거를 그 줄기세포를 만드는 거예요. 그 iPSC라고 네. 그 일본 교수가 그 개발한 그 과학 기술 네. 그거를 다시 또 분할을 해가지고 그것도 제가 좀 이따 그림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 분할을 시켜서 이 도파민 만드는 신경세포를 만들고 예. 그거를 이 중내에다가 신경외과 의사들이 이제 머리에 조그만 구멍을 뚫고 저도 의사지만 그거 되게 어려운 줄 알았는데 신경외과 의사한테 어려운 일은 아니래요. 안전한 경로로 들어갈 수가 있다. 그래서 침을 넣어가지고요. 예. 그 손상된 부위에다가 그 자기 피부 세포를 가지고 만든 도파민 만드는 세포를 거기다 넣어준 거예요. 저 뇌 한가운데 중뇌에다가, 예, 중뇌에다가 저 가운데 지점에다가 예. 그랬더니 제가 사진 봤는데요. 예. 그분이 투여 받고 뭐 재활을 좀 했겠지. 네. 스키를 다시 타세요. 그러니까 와. 이거는 증상이 나빠지는 걸 막은 게 아니에요. 리버스 시킨 거야. 그래서 그게 아주 그 획기적인 연구 결과가 돼가지고 예. 단 한 사람의 결과지만 굉장히 대단해가지고 그게 의학 저널 중에 최고 탑에 실려가지고 예. 소위 뭐 센세이셔널하다 뭐 그러잖아요. 네. 많은 사람들 관심을 모았죠. 근데 그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게 네. 이런 식의 치료제 접근 방식이 가능하다는 거를 처음으로 보여줬어요. 논리적으로. 사람에서 쥐에서가 아니고. 그러면 그 방식대로 파킨슨병에 걸린 사람들 다 똑같이 치료하면은 되죠. 네. 약으로 성공하면. 근데 네. 그게 아직 약품 허가를 받은 건 아니고 그 연구 단계. 거쳐야 할 단계가 있는 거고. 1상, 2상, 3상 임상 시험을 해야죠. 근데 거기는 뭔가 특례를 받아서 사람에게 적용을 했으니 특례는 아니고요. 예. 일종의 연구자 임상 시험입니다. 연구자 임상. 그리고 지금 그런 세포가 만들어지면 우리나라에서도 식약처에 승인을 받아서 예. 임상 시험을 할 수 있어요. 환자한테 투여할 수 있습니다. 연구자 임상으로 환자에게 직접. 아니요, 직접 이제 상업 임상으로. 그래요? 연구자 임상 하고 싶으면 해도 되고. 네네네. 그 회사가 개발했으면은 상업 임상을 되게 하잖아요. 네네. 그래야지 나중에 약으로 만들어서 이제 환자들한테 제공할 수 있으니까. 네. 그래서 그런 회사가 제가 알기로는 이제 조금 있으면 저희 회사는 아니고요. 예, 상장을 한다고 뉴스를 봤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신경줄기 세포를 만들어서 예. 중뇌까지 찔러 넣어서 예. 거기에서 세포가 스스로 만들어질 수 있게끔 하는 기전을 가지고 예. 그렇죠? 개발을 한다. 개발을 한다. 예. 이런 거죠. 근데 그 회사가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상장 단계까지 가는. 예. 그래서 그 회사는 아까 우리가 이제 이미 언급됐던 배아줄기 세포 가지고 예. 그 도파민 신경 세포를 만들어요. 그 회사 기술은. 그래서 제가 임상시험 승인 받았다고 뉴스를 봤어요. 이제 임상 시험에 들어가는 진입한다. 단계, 예. 진입 단계. 예. 그렇다 하더라도 예. 많은 진전이 있는 거죠. 예. 일상이니까 이제 소수 환자만 하긴 하겠지만 네. 이제 그렇게 가겠죠. 예. 신기하네요. 예. 근데 미국에서는 그렇게 해서 진짜 치료가 된 케이스가 나왔고, 예. 뭐 물론 이제 한 명의 사례니까 좀 더 지켜봐야 될 필요는 그렇죠.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방식의 신경줄기 세포 치료제가 임상 시험을 시작한다는 거고, 미국은 벌써 제가 최신 뉴스로 봤을 때 아직 10명까지는 못 갔고 6명 정도한테 이제 그 임상 시험 확장됐어요. 네. 왜냐면 다 하고 싶을 거 아니겠습니까? 심한 그쵸. 사람들은 다 참여하고 싶지.
나부터 해달라 하죠. 예. 그래서 지금 임상시험이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듣고 있고요. 그 이제 뉴스 계속 나올 거예요.